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1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과 유사한 기술을 LG전자가 먼저 특허 출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다음 달 말 90만 원대 후반의 출고가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건설사 등 19개 종목이 상장 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 속에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1970포인트 후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로존의 키프로스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뱅크런 확산 우려 속에 하락 마감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엿새째 순매수를 이어갔으며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확대함에 따라 1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1,966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646억 원, 1,082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 섬유, 의복, 의약품, 유통업 등은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 금속,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금융, 은행업 등은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08% 상승 마감하였으며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주들도 동반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은 1% 내외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2% 넘게 급락 마감하였으나 금일 다시 1% 이상 급등하며 55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706억 원을 순매수, 지난 10월 19일 이후 거의 5개월여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467억 원, 152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의료정밀기기,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업종 등은 3%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CGN, 젠백스, SM, 덕산 하이메탈 등은 4에서 5%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 특징주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주 및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창해 에너지어링이 최대 주주인 창해 에탄올이 최근 홍콩계 펀드 메스노블과 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하였으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신정부 정책 수혜 및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종근당 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등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서원인텍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부자재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한진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할 방침으로 지주회사 전환 소식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채무 보증을 제공한 시행사 이데아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우발 채무 우려에 하락 마감하였으며 라이브 플렉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이틀째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태양광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647억 원의 사상 최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한가 마감하였으며 P&L은 중국 현지 계열사 천지 P&L 통신 유한공사 매각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시 이후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1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20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26일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략적인 정책 기조만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과 유사한 기술을 LG전자가 먼저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4년 전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을 담은 휴대 단말기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허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 동영상이나 화면 스크롤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먼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사 측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갤럭시 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능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4가 출시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다음 달 말 90만 원대 후반의 출고가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S3나 경쟁 제품인 애플의 아이폰 5, LG전자의 옵티머스 G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내 갤럭시 S4의 판매 가격은 $747, 약 83만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판매 제품은 미국보다 고사양 프로세서인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추가 배터리 거치대 등도 추가돼 출고가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국내 출시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겨 다음 달 말로 잡고 전파 인증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박 건설사 등 19개 종목이 상장 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결과 선박 해운사 5개사, 건설 3개사, 조선 1개사 등 총 19개 종목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인 코리아 5호에서 7호 3개 종목이 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 업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탓에 선박펀드는 올해 총 245억 원의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용산개발에 1,700억 원을 투자한 롯데관광개발은 사업 중단으로 자본 잠식이 불가피해졌으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한해운과 한일건설도 전액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가 우려되며 다임텍과 글로스텍, 오리엔트 프리젠과 쌍용건설, 오리엔탈전공도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은 의식주 소비 비중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여가와 교육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소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비중은 2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주거와 보건 항목 등의 소비까지 합치면 총 이 세 항목 소비가 전체 소비 지출의 52.7%에 달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식료품과 주거, 보건 등 세 항목의 비중은 총 24.6%로 저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고소득층 교육 소비 비중은 저소득층의 2.5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소득층은 오락과 문화 소비 비중이 저소득층의 1.6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6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에서 주식 출자 지분의 규모는 지난해 427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계가 주식시장에서 8조 원을 인출했지만 주식 자산은 8조 원 늘어나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6조 1천억 원의 주가 상승 이익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최근 중소기업은 물론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상장사들이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를 공휴일로 돌리면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관행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대기업 계약직에 있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긴 회사원 A씨는 입사 때부터 회사가 바쁘니 연차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사장의 주문에 따라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정기휴가인 4, 5일을 제외하고 연중 아무런 휴일이나 대체 수당 없이 근무 중입니다. A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시 상장 회사들조차 휴무나 연차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대기업에서는 계약직조차 연차 휴가나 수당을 확실히 챙겨줬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휴가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기차게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요구해온 중소 중견기업들이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일로 간주해 휴가도 안 주고 수당도 주지 않는 병행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근로시간 시범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명에서 29명, 30명에서 99명, 100명에서 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소진한 연차휴가 사용 비중은 각각 59.7%, 56.1%, 54.4%로 300명에서 499명, 50.3%, 500명에서 999명, 51.3%, 1000인 이상 48.3%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신정, 설날, 추석, 3.1절, 광복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일명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을 근로자 연차휴가일로 정해 나타난 착시 효과라는 지적입니다. 시공인노무사는 공휴일을 별도로 두고 유급휴가와 수당을 챙겨주는 대부분의 대기업들과는 달리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힘이 약한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공휴일을 근로자 연차휴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평일에 지정된 공휴일만 총 12일로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2년차 근로자 기준으로 1년 동안 정기휴가 3일 정도만 주면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부담은 전혀 없게 되고 연차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의 경우 사측과 근로자 간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적용하는 바가 다르다며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공휴일을 연차로 쓰는 경우도 있어 연차 사용률이 높게 나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인노무사는 중견기업 대표들과 근로조건을 설계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이 다른 부분은 포용하면서도 유독 근로자 휴무에 대해서는 절대 모두 보장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곤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회사 사규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공휴일에 급여 차감을 당해도 근로자는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해 이듬해 돌아가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이며 이후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다 총 25일이 되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사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휴일까지 연차휴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최대한 많이 출근케 하고 연차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공휴일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하면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 가운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도 회사에서 쉽게 악용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쉬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 속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내 중소업계의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취업난 속에서도 대기업, 공무원 등으로만 무조건 발길을 돌리는 데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기관들이 앞다퉈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층을 이어주는 인력 매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재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축하지 않으면 정부나 사회가 아무리 지원해도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요구에 앞서 인력관리 시스템을 대기업에 준하게 개선하는 등 자구 노력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채우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도 이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기업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T가 국내 유명 무협 만화인 열혈광호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에 나섭니다. KT는 열혈광호의 작가와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독점 사용 계약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나우코몰 컨소시엄 운영 총괄로 하고 M게임 무비클 등 개발사 7곳을 선정해 이들이 각각 한 종씩 모두 7종의 게임을 차례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KT가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직접 확보해 게임 개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화 열혈강호는 1994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판매 500만 부, 구독 횟수 10억 회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M게임을 통해 PC용 온라인 게임으로도 개발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영국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인수기지 설계 전문 업체인 웨소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00억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790년에 설립된 웨소는 LNG 탱크와 제기화 시설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웨소 인수를 계기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해외 시장 확대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 중 한미약품의 특허 등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61건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 기간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LG생명과학은 38건씩을 등록해 공동 2위였고 동아제약이 30건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허 출원 상위 기업들은 대체로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기업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충주 규합도시에서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 전용 생산 공장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710억 원을 들여 2년여간의 공사를 거쳐 최근 충주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 공장은 하이브리드차 부품 기준 연산 16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부품의 연구, 개발, 품질, 생산 등 전 과정에 집중 투자해 충주 공장을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월 1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